네, 이번 코너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보가 있는 곳 옥탑방 의원들인데요. 오늘은 서울시 의회 운영 방향을 정하고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운영위원회 분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서울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옥탑방의 의원들. 서울 시민을 위해 발로 뛰는 제11대 서울특별시 의회. 11개 상임위원회에선 서울 시민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만드는데요. 오늘 만날 상임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의회의 운영 방향과 의사일정을 결정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돕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옥탑방에서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오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하 이것들이 하하 이것들이 참 행복하다 행복해. 아니 정태 씨, 예. 아까 딸들이랑 통화하는 것 같은데 꽉 잡혀 사는 것 같은데. 저를 똑 닮은 우리 딸들이 와. 아빠 말을 서럽게 안 들어요. 그냥 뭔 말인지 알지? 아유 알지. 예. 딱 보니까 뭐 정태 씨가 서열 꼴찌네 집안에서. 아니 그런데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서울시 의회에 그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는 반장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나오신다면서요. 반장이요. 네. 선생님보다 반장이 더 무섭잖아요. 네. 막 반장들이 칠판에다 떠든 사람 오정태. 야, 맨날 쓰고 막 무서워요. 아련하게 무서워. 또 옛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유, 반장님. 아이고. 아유, 반장님. 우리 반장님들. 안녕하세요. 아이고, 무서워. 인사 잘해야 돼요. 의원님들, 예,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고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지양 의원입니다. 부반장님. 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민옥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두 분 모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과 또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님.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두 가지를 다 그러게요. 하시는 게? 네, 가능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그 여러 시민들의 그 목소리를 잘 담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총 11개의 그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영위원회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10개 상임위원들을 대표하는 13명의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안팎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위원회가 바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입니다.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의회 사무처가 소관 부서고요. 또 112분의 서울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의 핵심 업무로 서울시장에 대한 그 견제와 감시가 있는데요. 의회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확인하는 그런 역할에 가깝죠.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라는 큰 배를 이끌어 나가시는 뭐 선장들, 부선장들님이시겠네요. 힘이 막중하네요. 처음에는 좀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요. 안 무서워요. 예, 착하고. 야, 그러면 그 시민들에게 바로 지금 당장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정책들이 있었나요? 그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 조례를 개정 발의했고요. 네.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서 대상 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이야, 정말 이렇게 정말 저희가 딸 둘 이렇게 놀러 같이 가잖아요. 엄청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딸 셋이랑 거의 비슷해요. 딸 둘도. 근데 이렇게 알아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혜택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얘기죠. 자녀가 2명 이상인 그 서울 지역의 가정은 그 공영주차장 50% 할인, 가족 자연 체험 시설의 사용료 30%를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어린이 병원에 가보면 서울 상상나라가 있습니다. 그 입장료 4,000원 무료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이 이게 좀 센데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인형 좋네요. 거기 많네요. 이용할 때 저 딸 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혜택을 해줘요? 그 다둥이 카드가 3자녀에서 이제 2자녀로 이제 확대되기 때문에 주민센터 가서 그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딸 둘 있는 아빠로서 혜택을 받는 거지. 부러워요. 부러워. 자, 여기서 잠깐 네. 다짜고짜 돌발 퀴즈입니다. 퀴즈. 자, 120은 무엇의 번호일까요? 이건 제가 알죠. 알아요. 아, 서울특별시 의회 민원실이네. 맞죠? 땡. 저출산
대해서 그러니까 아가를 많이 낳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담하는 전화. 콜센터 느낌이 아이고. 맞는데요. 정답은 120 다산 콜센터입니다. 맞아요. 가상 콜센터.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다산 콜센터. 가상 콜센터. 기본적으로 그 서울시 행정민원 콜센터에 보니까 시청이나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 업무 또는 절차 및 민원 접수가 주 업무고요. 또한 서울시 대중교통 안내 및 대중교통 이용 간 불편 민원 접수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뭐 또 여행 지식이나 뭐 간단한 의료 지식, 검색 가능한 생활 정보 등까지 안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거 행복입니다. 네, 뭐든지 다 해결해주는 전화네요. 그러니까. 120. 하지만 그 아직 콜센터 노동자의 그 처우 개선에 관해선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지난 2017년 콜센터 그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이 있었어요. 그 발생한 이후에 뭐 이를 계기로 그 후에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콜센터 현장에서는 악성 고객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이 다반사입니다.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진 게요. 어디 이렇게 전화할 때 안내 멘트로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분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드님이나 따님입니다. 폭언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멘트가 그래도 나오니까 그런 노력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예, 말씀.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러한 멘트가 나갔을 때 실질적인 폭언이 상당히 줄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아, 네. 너무 잘 됐습니다. 두 분은 혹시 그 정부나 서울시에서 그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콜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그 악성 고객이 폭언을 뭐 했을 경우에 근로자 노동자들이 몇 회까지 참으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아니 근데 참아야 몇 돼요? 번씩이나 참아야 된다는 게 저는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요. 두 번 합시다. 두 번 할까요? 네, 아니, 두 번은 참아야지. 보복이 올까봐 막 그래, 무서워요. 집에 막 쫓아올 것 같고. 이렇게 막 손을 떨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콜센터 노동자들에게는 3회까지 참으라는 규정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걸 아닌 진짜 경우도 3번이나 있지만. 쓰셔야 되네요. 이러한 조치로 노동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같은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들, 그런 정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 이 운영위원회가 어벤져스 같은 팀 아니겠습니까? 이럴 그럼요. 때일수록 나서야죠. 맞죠? 예, 그렇죠. 예. 감정 노동자의 복지나 업무 환경 개선은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운영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의, 토론, 간담회 등 더욱 많은 사회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고 실질적인 정책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왜 우리 아까도 안전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왜 CCTV가 아무리 달려있다고 하더라도 혹시 360도 다 비추지 않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작년에 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아시죠? 아, 네. 서울시와 의회에서 그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그걸 작년에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야, 그러면 예전에는 피해자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 같은 게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 스토커들을 갖다가 어떻게 조치하는 그런 입장이었다 하면 작년에 발의한 조례는 피해자 중심입니다. 피해자 중심.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그 스토킹 행위의 정의의 범위를 스토킹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의 동거인 또는 가족으로 넓혔습니다. 넓혀져 봤고요. 또 스토킹 피해자의 그 개인정보 유출이 또 다른 스토킹 범죄로 좀 유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그 관련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 모두 그 직무상 알게 된 그 비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누설하지 말아야 된다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꼭 필요한 그리고 조례였네요. 피해자 심리 상담 또는 법률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마련했고요. 그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설을 마련할 것을 세워놓고 지금 그 시행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가 제정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또 부탁도 드리고 싶고요. 그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는 그 말씀에 더욱더 저희는 안심이 됩니다. 네, 그런데요. 그 일회용품 조례도 있다면서요. 아, 정말 그 문제입니다. 일회용품. 이게 우리 딸들도 그렇게 배달 음식을 시켜 먹어요. 내가 시켜 먹지 말라고. 우리 딸들의 환경을 위해서,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시켜 먹지 말라는데 내 말을 진짜 안 들어요.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연간 배달용 일회용품 사용량은 용기류가 17,300톤, 또 식기류는 4,000톤, 그 봉투는 6,000통에 육박하는 실정이라고 해요. 한 1,000개가 넘는 장례식장을 다 계산을 하면 발생하는 일회용 폐기물은 연간 약 3억 7,500만 개로 약 숫자로 보니까 2,300톤이 어마어마하네요. 간다고 합니다. 이게 이 숫자가 저는 얼마큼인지 아예 감이 안 오네요. 그렇게 많이 쓰는 거예요? 당연히 그 모든 곳에서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줄일 수 있는 곳에서는 뭐 최대한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발의가 된 거고요. 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그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장례식장과 그 배달업종 등의 그 일회용품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그 다회용기 공급과 세척 수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시는 일회용컵 용기 줄이기 시범 사업을 통해서 156만 개의 다회용컵과 43만여 건의 다회용기가 이용돼서 총 343톤의 폐기물이 감량되었습니다. 확실하게 효과가 있었네요. 정말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맞아. 정말 줄여야요. 우리 딸, 아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그럼요. 꼭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앞으로의 각오 같은 거 얘기 좀 해주시죠. 큰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소소한 그 우리 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뭐 생활 밀착형 정책을 많이 발굴해가지고는요 서울 시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 다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시민들의 의견 잘 받고 시민들이 서울시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요구하시는 바 잘 파악을 해서 그 역할을 잘 해내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옥탑방 의원들! 화이팅!